인터뷰 릴레이 칭찬. 오늘 주인공은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동료 의원분께서 의원님을 꼭 집어서 정말 칭찬드리고 싶다고 네. 해서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저도 춤추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네. 기분이 좋습니다. 네, 어떤 분이실지 정말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가 네. 화면으로 모셔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유기홍 의원님, 저 최춘식입니다. 지난번 그 로마하고 그 이집트 방문 때 아주 고마웠습니다. 정말 그 삼선 의원으로서 초선 의원 배려에 대해 가지고 너무 깊게 제가 받아들였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 빌어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교육위원장 하시면서 참 교육 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법안 발의도 많이 하셨고요. 또 삼선 의원으로서 정말 그 중진의 역할을 잘해오셨기 때문에 저는 오로지 의원님께 배울 것만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의정 활동하면서 모르는 거 의원님께 가서 매달리고 많이 배우겠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시고요. 예, 고맙다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최춘식 의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뭐 사실은 한 열흘 정도 우리 박병석 의장님과 같이 해외 출장 가 있는 동안 제가 더 많은 관심과 도움을 받았는데 오히려 이렇게 저를 칭찬해 주셔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를 것 같습니다. 약간 그 과정에서 같이 얘기도 많이 나누고 뭐 술도 한잔하고 그러면서 형제같이 친해졌고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당이 다르고 살아온 과정이 다르지만 동료 의원으로서 서로 신뢰한다면 아마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다. 뭐 서로 바쁘다 보니까 갔다 와서 제대로 연락도 못 나눴는데요. 조만간 한번 뵙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최춘식 의원이 깊은 식견과 중진의 품격으로 교육의 혁신을 주도하는 유기홍 의원을 칭찬합니다. 칭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존경합니다. 네. 유기홍 의원님께서는요, 지금 17대, 19대, 21대까지 삼선 의원이십니다. 네, 제가 홀수 전문입니다. 서울에 관악구가 지역구지 않으십니까? 네. 관악구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보다도 아마 자세히 알지 않으실까 싶고 아마 미래 비전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머릿속으로 구상이 많지 않으실까 네, 싶습니다. 네, 제 지역구가 관악갑인데 지금은 동명칭들이 다 이제 역사 문화를 반영해서 바뀌었습니다만 소위 봉천동입니다. 아무래도 가난하고 뭐 옛날엔 다 달동네였던 그런 지역인데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서 역점을 뒀던 건 우선 교육이 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많아서 교육에 제가 역점을 두고 상임위도 주로 교육을 네, 했던 것도 그런 이유고요. 지하철 2호선 하나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경전철 신림선과 경전철 서부선을 개설하는데 제가 한 10년 이상 노력을 해서요. 경전철 신림선은 내년 5월에 개통하고 경전철 서부선은 원래 동작구까지 오는 걸 제가 관악구까지 연장해서 곧 착공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제 지역구에 있는 대학이자 제 모교인 서울대학교와 네, 관악구가 협력해서 예, 지금 AI가 우리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가장 중요한 분야인데 AI 기반의 벤처밸리를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뭐 상당한 지금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봉천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면 아마 그 서울대 근처에 젊은이들 유명한 데이트 코스가 될 거고 네, 주변 상권도 활성화되고 네, 그래서 봉천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일도 지금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아마 관악구의 모습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또 주장한 것은 다른 건데요. 네. 자, 한 지역 주민을 만나뵀습니다. 의원님께 꼭 칭찬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대요. 근데 이 부분은 봉천천은 아닌데 자, 어떤 주민의 칭찬인지 만나보겠습니다. 저희 센터를 운영할 때 제일 센터장님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월세 부담이에요. 키움센터나 이런 데서는 사실 시나 구에서 월세 부담을 많이 해주시는데 지역아동센터는 그 센터장님들이 다 이렇게 감소하셔야 되거든요. 학교는 뭐 줌 수업도 많이 하고 아이들 학교 안 가는 날도 많고 방학도 있지만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2년 넘게 계속 아이들이 끝나면 학교를 안 가면 더 일찍 오고 해서 종사자들이 많이 지쳐 있어요. 제일 힘든 게 저희들이 이제 종사자 한 명을 좀 더 있어야 된다. 저희들은 언제든지 유경영 의원님이나 보좌관님께 말씀드려서 센터장님들이 어려움을 그냥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저희는 관악구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들은 항상 든든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꼭 교육이 소관은 아니고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는 기관들인데 아이들을 보살피고 가르친다는 점에서는 제 관심 영역인 교육하고 통하죠. 근데 사실은 아이들을 보살피는 기관들은 많은데 가장 어려운 조건 속에서 가장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는 데가 지역아동센터입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저소득층, 조선가정, 한부모가정, 또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많죠. 그래서 도와드리기 위해서 나름으로 서울시 예산, 관악구 예산, 또 정부 예산도 늘려드리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했고요.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어려운 행정적인 문제들이 많은데 사실 행정적 규제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건 충분히 소통하면 가능한 일인데 너무 좀 관료적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뭐 그런 경우를 도와드린 적이 많이 있죠. 저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중에 축구를 아주 잘하는 학생이 하나 있는데 정말 집안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를 후원자를 연결해서 아마 그 친구가 나중에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될 걸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뭐 같이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유기홍 의원 하면은 떠오르는 키워드가 바로 교육입니다. 전반기 국회에서도요, 이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 의원님의 노력으로 발의하셨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통과가 됐습니다. 네, 국가교육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이었고 또 국정과제였는데 오랜 수건이었는데 그걸 이제 제가 발의했고 제가 국회의원장으로서 통과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중장기적인 비전의 문제, 또 대학 입학 제도 같은 큰 제도 개선의 문제나 보통 한 7년에서 10년 정도를 내다보고 해야 되는 교육과정 문제, 이런 데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좀 중장기적인 비전을 만드는 일 한 가지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교육 가족들, 쉽게 말하면 학부모, 학생, 교사, 교수 이런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교육 정책과 비전을 만드는 그런 거버넌스를 담당하는 역할이 또 국가교육위원회의 일이라서 그것은 이제 내년 7월 이제 설립되는데요. 아마 만들어지고 나면 우리 교육의 모습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네, 이렇게 교육 관련된 여러 가지 법안을 내셔서 교육계에 계신 분들께서도 굉장히 많은 주목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한 분이 또 의원님께 아주 열렬한 칭찬을 하셨습니다. 자, 어떤 칭찬인지 듣고 오겠습니다. 혼자이다 보니까 학생 수가 큰 학교들은 많은 학교에서는 학생들 방문, 보건실 방문 학생 수가 기본적으로 100명 이상, 뭐 많게는 150명. 정말 너무 안타깝죠. 빨리빨리 그야말로 그냥 뭐 처치하고 그래 그 다음 학생 누구야? 너 어디 아파? 이 정도예요. 코로나 때문에 또 업무량이 더 늘어났습니까? 아, 당연하죠. 말할 수가 없죠. 방역 업무에 지금 많은 보건쌤들이 지금 한계치에 다다라갖고 지치고 심신이 너무 피곤하고 지쳤다고 어떤 분은 심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힘들어하시고 지금 정말 보건교사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학생과 학부모의 안전과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고 공백이 생겼는데 유기용 의원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법안을 발의해 주시고 통과해 주셔서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의원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전국에 있는 학교 중에서 보건교사 없는 학교가 많습니다. 아, 말도 안 돼. 보건교사 배치율이 70%밖에 안 되고 또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2명 두게끔 돼 있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보건교사 배치율을 늘리고 36학급 이상인 학교에는 보건교사 선생님을 2명 배치할 수 있게끔. 사실 보건교사 선생님들은 팬데믹 상황에서 방학 중에 나가서 그 PCR 검사 자원봉사까지 하시는 걸 보고 제가 정말 이 법 꼭 통과시켜야 되겠다 했는데 잘 통과가 돼서 앞으로 아이들에게 더 건강한 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의원님께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5.18 유공자세요. 어찌 보면은 그때 마음이 밑거름이 돼서 오랫동안 지금까지 정치를 하고 계신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의원님께 정치란 어떤 것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서울의 봄 5.18이 일어났는데 사실 저는 역사 교수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5.18이 일어나자마자 합동수사본부에 연행이 됐고 그리고 나서 그 합동수사본부에서 고문당하면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역사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접었습니다. 저는 정치는 사람을 살리는 정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치가 잘못되니까 5.18 같은 일도 생겼고 세월호 같은 비극적인 사건도 생겨났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열심히 노력하고 앞으로도 또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21대 국회에서 꼭 이루고 싶은 비전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우선 교육 분야 관련해서는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사들로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AI 100만 양병론을 주창하고 있는데요. 네. 그것이 한 가지 꿈이고 제가 오래전부터 추진해왔던 일 중에 하나가 1923년에 일본에서 간토 대지진이라는 지진이 났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거기서 일본인들에 의해서 학살당했습니다. 2023년이면 100주년이 되거든요. 근데 아직 그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고 일본 정부는 사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일본 정부의 사과를 받아낼 수 있도록 특별법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계획하시는 모든 것들을 좀 다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젠 정말 좀 아쉽지만 저희가 마지막 부탁을 드려야 될 텐데요. 네. 진짜 괜찮은 분인데 꼭 칭찬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다면 저희에게 좀 추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또 어느 분을 추천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그동안 무소속 의원님들이 추천받은 경우가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무소속 의원님을 한번 추천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무소속 김홍걸 의원님이세요. 칭찬 릴레이에서 우리 김홍걸 의원님을 칭찬드리고 싶어서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